식사하셨어요? 네. 저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뭐 전라도 와서 그런지. 네.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온 지 10년째 됩니다. 그래서 발표도 한국말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EMS, 독일 복음 선교 연대라는 선교 단체한테 파송받았고, 우리 교단 기독교 장로회 총회 생태 공동체 운동부부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독일 가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계시군요. 괜찮아, 벌써 들어. 지도 좀 붙여주세요. 잠시만요. 네. 네, 이건 독일이요. 뭐 큰 도시들, 베를린, 뮌헨, 뭐 어디죠? 여러 가지가 도시들이 있는데, 네, 거기 저쪽에 있는 동부로 있는 쪽에 아주 작은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근이라는 도시인데, 쾰이랑 아주 멀지 않아요. 쾰 성당 아시나요? 네, 거기는 1시간 정도 걸려요. 하근은 뭐 독일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 정도 작아요. 그 도르트문트, 축구 관심 있으신 분 알 수가 있을 텐데, 도르트문트 축구로 유명한 도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네. 이 사진들은 우리 고향 교회와 가족입니다. 우리 고향은 작은 도시인데 자연계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숲과 산도 많고 강이 4개나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로 봉사하셔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 수는 3,000명입니다. 근데 예배 나오신 분은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 교회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교회는 국가교회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평생의 큰 잔치, 세례, 결혼식, 장례, 그때만 교회에 나옵니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 다니지 않아도 청년부, 합창부, 어린이집, 요가, 수련회 그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000명이 있는데 예배만 아니라면 잘 나와요. 여름 축제도 있고 선교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배 때는 좀 서렁서렁하죠. 한국이랑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독일 교회에서도 악기학교, 성경 공부, 교회 여름 축제, 가족 여행, 문화 기행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는데 특별히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1998년 제가 15살 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채식주의자 됐고, 친구들이랑 우리 동네 하천을 정수했고, 길에서 다니는 사람들과 환경보호 활동 이야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린피스라는 생태운동 단체 어린이 대사로 캐나다 동해 쪽에 위치한 운대 강우림 살리기 위해 국제 환경 활동을 하면서 해외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에는 2004년까지 그린피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예수형제협회이라는 기독교 공동체의 유기농 농장에서 봉사했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 생태학을 공부했고
이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2011년까지 국제적인 석사 프로그램으로 식품 생산과 환경보호학을 전공했습니다. 2010년에 논문 쓰려고 생태 연구하고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네. 졸업하고 나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국제협력기관에서 신청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두었지만 선진국인 한국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EMS라는 선교단체가 오래된 파트너 교단인 한국기독교자유회 총회가 본단체 생태공동체운동본부에서 활동할 생태 전문가를 찾는다고 해서 그 자리가 저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 활동 생각하면 선진국 기독교인들이 후진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더불어 편의시설 구축을 통해 좀 더 발전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생각해보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생태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으며 창조 세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것은 사명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파괴된 것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환경을 지키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직이에 뜻입니다. 성경책도 여기저기 다 나와요. 잘 아시죠? 굳이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에서 열린 제10회 총회 때 밝힌 선언 생명의 경제, 분별 있는 자원 사용과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이라고 하며 소비 그리고 청결한 물 및 공기 등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환경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을 오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한국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수록 환경 문제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 전이요. 빨리 갔어요. 그쵸. 이 자연을 파괴시키는 인간은 누구죠?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겠죠? 아닙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보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는 것은 저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예를 들기 위해 독일 교회의 환경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녹색 수덕이라고 하는 교회와 교회 기관들의 대체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캠페인은 미래 구입이라고 하는 생태 중심적인 교회의 소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기후보호 운동은 장초 세계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구체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는 기후보호 계획 2020 캠페인과 청소년 캠페인 선교 기후살림 대표적입니다. 모두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통전이자 독일 교회의 생태 운동입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세계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입니다. 독일 사람은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환경 관리해요. 독일 녹색 교회의 상징은 녹색 수덕입니다. 한국 사람한테 좀 이상하죠. 탁은 무슨 교회라고. 독일에서 이 탁은 마가복음의 14장 72절에 나오는 페드로와 수덕 이야기에 빗대어 인식, 깨달음, 반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일 녹색교회에서 녹색 수덕 운동은 교회의 환경, 장족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관리 시스템은 원형으로 이루어지고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재고 조사, 목적과 관리 계획을 세우고 개량, 지도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다음에는 변화와 성공을 확인하려고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활동을 개정과 개발하고 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발령하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생태관리 시스템은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 진행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입과 관리 계획을 교인들이 다 함께 결정하고 랩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은 미래를 위한 소비이라고 하는 생태 중심적인 교회의 소비 프로젝트인데 지속 가능한 소비의 방법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농약 대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가족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농축산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소비하면 운반비를 절약하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됩니다. 공정무역은 특히 후진국 생산자들에게 공평한 이익을 보장하는 무역입니다. 공정무역, 지역 먹거리, 유기농 식품으로 누구나 세계적인 생태보호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개인컵이나 장바구니나 이런 것은 사용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독일의 많은 교회는 교회에서 친환경 물품을 판매하는 마켓을 열어 지속적인 소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진은 제가 다녔던 대학교 교회의 목사님과 신부님이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지원 활동으로는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수도꼭지를 잘 잠그는 것과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것, 백열 전구를 끄고 히터와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양광 시스템과 더불어 독일 교회의 단열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처럼 건물도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냉방, 에어컨과 난방, 히터 시스템으로 지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1,000개 옥상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공공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 후 10년 동안 전기값을 지원하는 약속 프로그램입니다. 독일에서는 교회는 공공 건물입니다.
국제적으로 독일은 친환경 기술의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세계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비롯한 다양한 실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 이슈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회와 정치가 합쳐진 것입니다. 기후변화처럼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들과 달리 국가에게만 호소하지 말고 세계 공동체 모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모두가 작은 걸음으로 다 함께 친환경 미래를 걸어가야 합니다. 유럽에서 아젠다 21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네 하천 청소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인인데 한국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코앞에 있는 것은 비롯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독일 교회의 사례가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서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는 생태 공동체 운동본부가 있으며 바로 제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긴 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9개월 동안 어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 전통, 습관, 예식 등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태본부의 행사나 활동에 참여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처럼 독일 교회의 환경운동을 소개하는 일도 진행해 왔습니다. 선교는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배우고 함께할 일들을 찾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생태본부 회원들과 독일로 생태여행 갔을 때 여기 왼쪽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관광 안내도 했고 번역도 했고 통역도 했고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옆 사진은 4대강 집회, 밑에 사진은 제주 강정마을, 미래형 팔전탑 같은 많은 현장에서 애쓰시는 활동가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생태 목회자 대회, 한신대 신학대학원 생태체플, 내성촌 살리기 1인 시위, 선교 아카데미, 핵발전소 앞에서 증언하는 것까지 제가 한국에서 해온 다양한 생태 선교 활동들의 현장들이었습니다. 생태운동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교육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동아리 활동, 예배, 세미나, 어린이 프로그램, 목회자 활동 같은 기회를 통해 생태 교육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생태교육은 말로만 해선 안 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자연과 함께해야 하는 것임을 꾸준히 강조하며 생명이 파괴되는 현장을 직접 보고 보호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수련회라든지 교회의 생태 캠프를 통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4년 6월 16일 날 제주도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질몰함으로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을 때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종극에 휩싸여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장생태본부의 생명살림운동도 중단했습니다. 앞선 모든 활동들을 돌보게 됐고 한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유가족분들을 만났고 함께 울며 기도했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도 멈췄지 않았습니다. 2007년 7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지하기 위해 발족한 기장생태본부는 생명을 강화시키는 기장생태운동본부로 첫발은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폰단체 집행위원회가 사무국에서는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건축물인 명주댐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내성천에 관심을 갖고 생태운동본부가 다시 4대강 사업 저지운동에 박차를 가했으며 활발히 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의 배경과 반대운동의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내성천 살리기 운동을 소개도할게요. 내성천은 경상북도, 이 나라의 완전 반대쪽에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 예천군에 걸쳐 있으며 소백산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해 아름다운 금빛 모르강을 품은 낙동강의 지로입니다. 오늘 버스 타고 거기에 왔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한번 올라오세요. 분류의 총 길이는 100km 넘어갑니다. 내성천의 특징은 모래가 흐르는 것이고 물 깊이는 하루에서도 상류에서도 아주 낮기 때문에 물줄기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성천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용의 모양같이 꼬불꼬불하게 흐르고 있으며 한국에서 물흐름이 가장 발달한 경관이 뛰어난 강입니다. 강물을 따라 흐르는 물에는 우선 모래 자체의 특성으로 흐르는 물을 맑게 하거나 수정 생태가 형성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모래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틈을 다공질이라고 하는데 점토보다 월등히 큽니다. 모래의 다공질은 물을 걸려주면서 하천 환경에 공팔 기능을 합니다. 내성천의 기대종은 흰수마자입니다. 한국固有 중으로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물중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법적 보호 중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서 멸종한 흰수화자는 내성천이 유일한 국내 최대 서식처입니다. 내성천의 또 다른 기대종은 흰목 물대새 있고요. 이 새도 멸종 위기종이고 내성천 흰목 물대새의 국립 최대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성천은 야생물들의 마지막 남은 부루인 셈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흰 꼬리수리도 내성천을 찾아오고 또한 이미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등록돼 있지만 내성천에서는 수달의 발자국은 흠히 보입니다. 저 직접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수달한테는 잘 수 있습니다. 고라니 몇 마리가 내성천을 힘차게 나들기도 하고 강변에 서 있는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버드나무를 새들이 꽤 많이 찾습니다. 이 새들의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목황새인데 바로 이 한 마리가 매년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까지 개발되고 있는 탓에 아름다운 내성천과 같은 한국의 물줄기들은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그린 뉴딜 내워서 4대강 살리고 사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0일까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대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까지 4대강을 순절하고 친환경포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은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합니다. 이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수 규모댐 및 홍수 조설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 길 조성 등이 보수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 그러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의 6포드 중에 낙동강에 8개가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8개뿐만 아니라 댐도 8개 건설했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을 파괴시키는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건축물은 바로 영주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주댐이요. 다음 사진, 그렇죠? 왼쪽 사진은 경북 예천군 봉묘명 우레교하류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의 우레교 하류의 모습입니다. 풀이 완전히 모래톱을 장악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2010년에 폐룡포 있고요. 아직은 공사의 영향을 덜 받았을 때 깨끗한 백사장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육화 현상으로 나타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5년 9월에 회령포의 모습을 보면 4대강 사업과 영주댐 공사의 영향으로 인해 낙동강으로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갔고 물길은 깊게 파이고 그 주변에 불이 자랐습니다. 시원스레 펼쳐져 있던 모래탑이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성천의 맨 하루에 해당하는 회령포마저 육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넓고 깨끗한 백사장으로 이루어진 경광미 때문에 국가 명승지가 되는데 이 아름다움을 잃게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됐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회 종회의 생태건강지원원본부는 2016년에 4대강 반대 운동을 내성천 살리기 운동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은 내성천 살리기 활동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내성천을 살리기 위해 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성천 생태 기행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고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자연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생태 기행으로 내성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 1시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8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쓰신 것 덕분에 1인 피켓 시위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폐해와 문제를 알렸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21일에는 온 전국 곳곳에서 100인의 1인 피켓 시위 프로젝트가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생태본부의 강사가 약 2주간 영주 지방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 환경단체의 대표들과 소통하며 연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5년 초부터 생태본부 대표로 매달 규칙적으로 영주에 파송되어 지속적인 연대와 연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내성천 살리기 운동을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 교단 소속인 영주중앙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성천의 환경 문제를 소개하며 교회 청년들,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며 창조세계의 보존에 대한 인간의 책무를 알려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여름은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선포된 기장 생명 주간이었으므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생명 평화 캠프, 청년 연합수련회, 생태 목회자 실습과 목회 대회 같은 여러 가지 행사가 내성천 강변에서 열려서 우리 교단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500명의 우리 교단 신도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생명의 강, 내성천을 만났으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뿐 아니라 교단 밖의 여러 단체들과도 내성천 살리기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 내성천 보존회, 내성천 친구 등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내성천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성천이 비가마 흐르는 무서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환경단체들의 활동가와 일반 주민들과 손을 잡고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태학자로서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강생태계 전문가들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또 그들과 연대를 맺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3월 여름 학기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다니게 시작했습니다. 2016년 5월에 강 흐르다 생명 살림 토크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내성천 살리기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이 함께 노래를 듣고 불렀으며 내성천을 살리려는 노력과 더불어 다른 환경단체와의 활동도 접했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적어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2016년 여름에 2박 3일간 내성천에서 진행되었던 2016년 내성천 여름대회 50명의 생태 목회자, 신학생, 청년들이 참가하였고 특별히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성천 살리기 운동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과 연대, 교단의 미래 생명 선교 운동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성천 살리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저는 2017년 영주로 이사갔습니다. 그때 독일 EMS의 홍보 담당자가 와주셔서 또 다른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카리나 슈마우 선교사는 아침의 고요함과 고독을 사랑한답니다. 이 시간의 강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슈마우 선교사가 사랑하는 강은 바로 서울에서 170km 거리에 위치하는 내성천입니다. 반짝거리는 물 한 방울 볼 때마다, 찬양을 부르는 물새를 만날 때마다, 인생을 즐기며 뛰어노는 물고기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창조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근처에 생긴 댐으로 인해 강물이 급격히 줄고 있고 강은 개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드러운 백사장도 빛을 잃었고 거칠게 변화되었습니다. 독일 생태학자인 슈마우 선교사는 죽어가는 강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환경보호에 대하여 말을 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나가서 사역을 펼치고자 한국에 왔습니다. 슈마우 선교사는 사명인 미션을 갖고 있지만 선교사라는 명칭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단어에는 누군가가 선교되어야 하고 백인들은 세계에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인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가로 와서 알아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가만히 잘 배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장의 전문가로 함께 생태 활동을 할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기장은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슈마우 선교사는 서울에 위치하는 기장총회의 생태 공동체 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EMS의 회원인 기장교단은 독일 생태 전문가를 요청했습니다. 독일 환경운동은 한국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EMS 공동체는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전문적인 능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생태본부 안에서 한독 동료의 팀은 함께 그리고 서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동그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과 양의 조화가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유럽에서 태어나서 살아오셨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유럽의 그 생명 선교 현장과 또 우리나라 생명 선교 현장을 같이 비교도 하면서 서로 보완도 하면서 김민지 간사와 카리나 슈마우 선교사가 환경운동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생태적인 현안에 관심을 늘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세계를 우리에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에 따라서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생태 선교사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모범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고방식의 전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변화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찾아와서 자연을 느끼며 강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재영 씨도 이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내성천이 그냥 작은 물줄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발에 닿는 모래의 부드러운 촉감하고 또 이 물의 깊이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니까 되게 아름다운 것 같고요. 또 이제 햇볕에 반짝이는 물, 이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김재영 선생은 학생들에게 강과 자연의 중요함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바로 슈마허 선교사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서울에서 내성천의 주변으로 이사를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장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이사 왔습니다. 어떤 국내 환경단체, 즉 교단의 생태공부에 해외 협력자로 온 것뿐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현장에서 사는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저도 현장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살고 고려하고 걱정해서 함께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성천의 별명은 생명의 강이었다고 합니다. 슈마허 선교사는 이와 같은 가치의 발견이 다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수련회, 청년 캠프, 자연 체험, 생태 카페 등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생태 선교사로서 힘껏 일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내려오자마자 만든 동영상이었고요. 오늘 발표 준비했을 때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도 소개하고 싶어서 조금 더 발표는 있습니다. 2017년 내성천 가까이에서 살며 사진을 찍으려 자주 나가고 영주 도시재생교육과 원리 심리상담 교육도 듣고 감리교 소속된 핏마을교회 귀농학교에 참여했고 독일 EMS와 스위스 미션 21의 아시아 담당자와 미국 장로교 자원봉사들을 내성천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 고민, 준비 많이 함으로써 2017년 8월에 꿈이었던 일 하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주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간호나 목사님의 아낌없는 도움이 덕분에 생태 선교를 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생태 사무실 겸 카페를 개관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계약 관련된 법도 알아보시고 초인분도 만나고 사투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던 저를 위해 통역자 되시기도 했습니다. 열차를 받을 때까지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강에서 나누는 생태 목회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1박 2일 동안 내성천 강변 위치한 무서마을에서 2017년 생태 목회차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생명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대화도 나누고 자연 체험도 하고 영주댐도 방문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영주 중앙교회에서도 방문했고 날이 생태 카페 앞에서 폐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태 목회차 대회 참석하신 분의 방문 시 예쁜 현수막을 매달고 사진을 외부에 찍어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자세히 볼수록 골치가 아팠습니다. 전기선들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생겨 있었고 곰팡이 높이고 바닥은 심각하게 울퉁불퉁했습니다. 게다가 독일 EMS에게 신청한 지원금도 거부당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울함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도 영주 중앙교회 단위가 공사비 전액과 감동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 작업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도배를 하려고 단열 헤드와 벽지 보지고 바닥에 장판으로 깔고 직부 등은 친환경 LED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는 목수 전문가를 부르고 가구를 향기난 나무로 만들고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중고 가구도 사고 싱크대까지 카페를 꾸몄습니다. 2017년 10월 23일에는 드디어 나리 생태 카페를 개관했습니다. 개관했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위원 회원분들도 멀리에서 대부분 저를 오셨죠. 멀리에서 오셨고 영주중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했고 매우 기뻤습니다. 교회 정년 부장인 카페 사장에게 더치커피 주문했고 유부녀 빵집에서 마늘빵을 사왔고 모서마을에서 기운 땅콩으로 컵케이크도 만들어서 친환경 지역 먹거리로 다과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끊임없이 강물처럼 흐려갑니다. 내일 모레는 나리 카페 개관 1주년 기념이지요. 2018년에도 꾸준히 많은 활동했습니다. 겨울에 대구노회 사회부 회원들은 방문하셔서 카페에서 대처하고 생명선거 이야기하고 내성천 만나고 영주댐까지 보러 갔습니다. 3월에는 스코틀랜드 아시아 담당자 방문하시고 방영 조사하신 활동가들도 나리 카페에 찾아오셨습니다. 보름달 축제 때 내성천 강변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있었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게는 환경에 대한 책들 받으면서 나리 카페가 생태 북카페가 되었습니다. 올해 봄에 또 다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국에 못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성천 강변에 위치한 한옥마을 무서마당 넓은 집에서 전통 물례로 그 집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내성천 덕분에 만나게 됐고 내성천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내졌고 이제는 마을에서 친환경 농사도 짓고 그 열매로 직접 만든 빵을 판매하고 여전히 내성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단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성천을 지키는 일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태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태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SNS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생명선교의 여정을 마음과 기도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